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답할진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겨울방학이라서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좀 못 올려드리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질문은요, 제가 뽑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방대해서요. 어차피 하나의 영상에 다 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관련돼서 앞으로 제가 좀 컨텐츠를 쪼개서 올려드리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 영어를 학원이 아닌 집공부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2, 3년 집공부를 했고 1년간 어학원 경험 후 지금은 현재 두 아이 모두 집공부 중입니다.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학습 스케줄, 횟수, 과목별 중요도 등 구체적인 스케줄 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주 7일 기준, 주 5일 기준, 주 3일 기준, 영어 학년별 또는 영어 연차별 어떤 교재 라인으로 하루 학습량과 분기별 어느 교재에 얼마의 분량을 목표로 하면 될지 그 고민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분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쪼개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이런 유튜브 영상들에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요. 이게 아이들마다 개별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2달에 이 책 한 권을 끝내야 됩니다. 또는 뭐 얼마 동안 만에 이만큼을 해야 됩니다. 어휘를 몇 개씩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준이요.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은 아이한테 시켜보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를 감당하겠다라는 것들이 감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이 친구는 일주일에 몇 개씩 외우면 되겠다. 또는 리딩 분량을 얼만큼 나가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좀 더 세밀하게 나가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나가더라도 거기에 붙여지는 부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어떤 학원에서는 3개월에 나가고 어떤 학원에서는 2달에 나가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딱 정해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류의 영상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가시느냐 거기에 초점을 좀 준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과목별 중요도예요. 자, 과목별 중요도는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초등 시기에는 국어와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국어는요, 모국어예요. 이 국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과목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수학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해서 성적을 굉장히 중간에 왔는데도 굉장히 성적을 잘 냈어요. 그리고 평소에 뭐 국어, 영어 책 많이 읽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사용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썼던 친구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버거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것들이요. 중고등 때 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성적이나 또 어떤 결과물을 낼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되게 불안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모국어 기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거기다 하나 플러스 한다라고 하면 제가 왜 영어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어가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외국어 노출은 12세 이전에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노출을 해주시는 시기가 초등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 시기 전반에는 국어와 영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국어와 영어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두 번째 이제 중등 이후에 중요한 과목별로 중요도를 따져보면은 중등이 되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중등 이후에 이제 입시 체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수학이라는 과목을 중등에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친구는 5학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6학년부터 준비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 특히 5, 6학년 시기가 되면은 조금 더 학습적으로 타 과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에 초등 시기에는 사실 국어와 외국어인 영어가 메인으로 쭉,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학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감 같은 것들을 잘 익힐 수 있게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 과목별 중요도 이제 아셨으니까요. 그러면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주 며칠을 해야지 좋은가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과목이, 특정 과목이, 주 7일을 공부해야 된다, 주 5일을 공부해야 된다, 3일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습득의 영역으로 이것을 볼 것인가, 또는 학습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저는 습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이죠. 모국어를 습득하는 그런 방식처럼요. 영어에서 그런 쪽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노출해 주는 게 당연히 너무 좋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 시기에 주 7일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7일 동안 매일매일 뭔가를 쓰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듣기 노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 7일 동안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되는 거는 듣기 노출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조금 더 습득의 영역에서 한 가지를 더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독서입니다. 영어 독서, 영어 책 읽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직은 뭐 수학학원도 아직 다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국어도 그냥 틈틈이 독서만 하고요. 영어도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노출을 해주고 싶어요. 습득 방식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 7일 동안 노출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7일이라고 할 때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주 5일이라고 하면은 주말을 빼고 5일 동안 노출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 7일 동안 매일매일 뭔가를 쓰거나 뭔가 읽거나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 스케줄에 맞게 5일이나 3일로 줄여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체계가 있는 학습들을 좀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독해 교재가 됐든 라이팅 교재가 됐든 또는 뭐 어휘 교재가 됐든 하나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재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겠죠. 자, 저는 주 7일이나 주 5일을 영어 학습을 어머님이 시간을 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습득 위주의 어떤 듣기나 읽기 같은 것들, 독서 있죠.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 권 정도 얹어주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파닉스 교재가 됐든 또 뭐 아니면 독해 교재가 됐든 또는 쓰기 교재가 됐든지 간에 하나 정도만 얹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아이는 습득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습득 방식으로 했더니 너무 거부가 심하고요. 그냥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주 3회 정도 내 영어 학습을 교재로 하고 싶습니다.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교재 하나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의 아주 가벼운 애니메이션 정도를 넣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그럼 도대체 어떤 영역별 교재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재 라인들을 좀 알려드리면은요. 우리가 초등 시기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게 뭐죠? 네, 파닉스입니다. 자, 알파벳과 파닉스는 좀 다른데요. 알파벳 송을 알면 알파벳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벳 송을 안다고 해도 그 알파벳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파닉스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알파벳 교재를 해야 되는지 파닉스 교재를 해야 되는지 구분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알파벳이나 파닉스 교재를 선정할 경우에 주 3회 정도 나누어서 진도를 나가주시면 되고요. 교재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유닛 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본책과 워크북의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합쳐서 하루에 한 단원 정도를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파닉스가 끝난 다음에 리딩서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한 단원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요. 파닉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단원이 조금 버거운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파닉스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뒤로 갈수록은 이제 뭐 본책 하루, 그 다음에 워크북 하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양 조절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처음에 아이가 시작할 때 유닛 1을 다 처리했다고 해서 그때는 뭐 단모음이거나 알파벳 소리여서 쉬웠다고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중 모음이나 이중 자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고 어휘도 늘어나고 하면서 아이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본책과 워크북을 좀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으로 고수하시면 아이들이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닉스 교재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파닉스를 뗐지만 아이가 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파닉스 리딩 교재를 활용을 하시거나 거기에다가 더불어 아주 쉬운 한 줄짜리 리더스를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리딩 베이스로 이렇게 주 3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단원씩 요즘에 문제집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한 단원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리딩 교재 많이 쓰잖아요. 자, 리딩 교재는 브릭스 리딩이 있고 링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리스트 저는 이렇게 3권 추천을 드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단원씩 워크북과 함께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 단원을 이틀 정도에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아이가 조금 버거워한다라고 하면은 주 3회로 나누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에 한 단원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리딩서에 나와 있는 어휘 꼼꼼하게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장 같은 것도 듣기, QR이 연결되어 있으면 QR로 듣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워크북까지 다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한다고 했을 때 한 주에 한 단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보통 1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얼마 정도면 끝날 수 있을까요? 주 3회를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3개월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아이의 속도에 따라서 이것도요, 2달 안에 끝낼 수도 있고 3달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시켜보시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호흡을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보통 한 주에 한 단원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아이가 조금 고학년이에요. 그래서 리딩서를 주 3회를 하는데 그중에 월수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리딩서 한 단원을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금요일 하루 남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고학년인 친구들은 중등어휘를 학습을 한다든지 또는 이날 바로 그래머를 같이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학년, 5학년 전이다. 아직 3, 4학년인데 조금 빠르게 잘했다라고 하면은 자, 월수는 리딩을 한 단원을 나가고 금요일에는 라이팅 교재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속도에 맞게 어머님이 잘 조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머는 제가 소개도 많이 드리긴 했지만 My First Grammar, Next Grammar 이런 것들 초등 3, 4까지 아주 괜찮은 교재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자, 홍콩 그래머 3,800제 그래머존 이런 교재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학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교재 많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교과서 기반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 필수 표현 하루 5문장 영어 글쓰기 이런 것들이 교과서 기반으로 된 쓰기 교재고요. 또 이제 따로 우리가 ELT 교재처럼 활용하고 싶다 할 때는 능률에서 나오는 Write It, Write 이런 책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라인까지 한번 쭉 짚어드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교재들 그리고 어떤 교재를 어떻게 분배해서 분량을 정해서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해야 된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신에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시도해보시고 아이가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 어머님이 조율하시면 돼요. 근데 어머님 급하게 일정을 너무 빠르게 당기거나 이 책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속도를 내시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이유는요. 뒤로 갈수록 학습량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1단원을 아이가 이 속도로 했다고 해서 마지막에 12단원도 그 속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항상 스케줄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니쌤이 앞으로도 관련된 컨텐츠 교재 소개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채널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